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정부의 가격 통제 규제를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의 로켓 연료로 뒤바꿔버린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2위 치과형 임플란트 기업 덴티움이 만들어낸 아주 기막힌 반전 스토리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모순, 즉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규제로 우리 회사 제품의 판매 가격이 강제로 깎인다면 당연히 회사 수익은 박살이 나야 맞잖아요? 그런데 덴티움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도 대중국 수출액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가볍게 뚫어버렸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이한 현상의 퍼즐을 맞추려면 먼저 중국 정부가 시행한 VBP 정책, 우리말로는 중앙집중식 구매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플란트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묶음 구매하며 가격을 팍 낮추는 정책인데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덴티움의 임플란트 입찰 상한가는 글로벌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고작 770위안, 한국 돈으로 겨우 14만 원 수준에 묶여버렸습니다. 기존 평균가에서 무려 20%나 날아간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타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낮아진 가격이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온 건데요. 임플란트 가격이 싸지니까 그동안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치과 문턱도 못 넘고 시술을 미루던 엄청난 수의 중국 환자들이 그야말로 치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잠재 수요가 폭발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덴티움의 주문량은 이전보다 무려 70%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이 엄청난 주문 물량이 완전히 덮어보려고도 남은 겁니다. 그럼 다음 섹션, 업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와 2위 덴티움의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VBP 정책은 임플란트 시장에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을 불러왔는데요. 이 무자비한 가격 전쟁에서 덴티움이 살아남고 심지어 번창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 바로 극강의 가벼운 몸집입니다. 1위인 오스템은 강력한 영업력을 위해 1,600명이 넘는 대규모 직판 조직을 굴립니다. 당연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엄청나겠죠. 반면에 덴티움은 직판에 현지 딜러망을 영리하게 섞는 하이브리드 영업 구조를 씁니다. 직원 수도 400명 선으로 아주 슬림하게 유지하죠. 이 고정비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임플란트 가격이 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끄떡없이 높은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회사의 이 팽팽한 라이벌전은 2016년에 정말 역대급 회계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덴티움이 한창 코스피 상장 준비로 바쁠 때 오스템 측에서 덴티움의 선수금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태클을 건 겁니다. 이 때문에 덴티움은 통상적인 상장 예비심사 기간을 훌쩍 넘겨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금융당국에 탈탈 터는 정밀감리를 받아야만 했죠. 다행히 당국이 덴티움의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2017년에 무사히 상장하긴 했지만요. 한국 임플란트 시장 1, 2위의 기싸움이 얼마나 살벌한지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션, 중국 로컬 업체들을 따돌리는 덴티움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순히 회사가 날씬하다고 해서 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버틸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바람을 타고 저렴함을 무기로 밀려드는 중국 로컬 업체들을 확실하게 따돌린 덴티움의 진짜 무기는 SLA라는 고도의 표면 처리 기술에 있습니다. 본래 세계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사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요, 임플란트 표면에 굵은 모래를 쏘고 산 처리를 해서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뚫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거칠고 미세한 표면 구조 덕분에 임플란트가 환자의 턱뼈에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단단하게 찰싹 융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치과 의사들이 환자의 잇몸에 직접 심어 넣는 기기를 고를 때 그냥 제일 싸다고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 제품을 쓸까요? 절대 아니죠. 덴티움이 믿고 내세우는 궁극의 무기가 바로 무려 20년 이상 차곡차곡 쌓아온 장기 임상 생존율 데이터입니다. 이제 막 생겨나서 임상 결과도 부족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벽 같은 차이점이죠. 게다가 제조 원가율은 30% 밑으로 꽉 잡아두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이 완벽한 장기 데이터로 100%의 안전성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3,000명의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덴티움이 오스템에 이어 신뢰도 2위를 굳건히 차지했는데요. 현업 의사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품질의 덴티움이라는 말, 이건 그냥 겉멋든 마케팅 슬로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된 이 브랜드 신뢰도야말로 그 어떤 저가 공세로도 절대 뚫어낼 수 없는 궁극의 경제적 해자라는 걸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덴티움이 그리는 미래 먹거리,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부상 섹션입니다. 덴티움은 더 이상 임플란트 나사 하나만 팔고 끝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치과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환자의 구강을 디지털로 스캔하고 소프트웨어로 정밀 진단해서 밀링 머신이나 3D 프린터로 보철물을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4단계의 첨단 시스템. 덴티움은 치과가 개원할 때 이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토탈 솔루션 패키지로 묶어 공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입장에선 수술 부작용도 확 줄고 정밀도도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덴티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롭고 짭짤한 고수익 생태계를 하나 더 구축하게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기업 가치 전망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엄청난 수요 폭발, 가벼운 비용 구조, 거기에 디지털 혁신까지 싹 다 종합해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2030년 전망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로컬 업체의 추격이 무서운 꽤 비관적인 베어 시나리오에서도 4천억 원대의 가치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점진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절반 확률의 베이스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예상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1조 3,800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글로벌 시장 수요가 빵 터져주는 불 시나리오로 간다면 무려 2조 7천억 원까지 그야말로 쭉쭉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확률적 기대값을 모두 계산해서 평균을 딱 내보면요. 2030년 덴티움의 적정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4,650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도출됩니다. 이건 최근 시장에서 평가받던 가치 수준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점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뜻하죠. 위기를 기회로 엎어치기 하고 압도적인 데이터로 시장을 정면 돌파하는 힘이 바로 이 1.4조라는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정부 규제로 인한 반값 임플란트라는 치명적인 위협을 오히려 폭발적인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으로 갈아 끼운 덴티움의 VBP 역설. 정말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스토리가 아닐 수 없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덴티움은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인 장기 임상 데이터와 디지털 덴티스트리 혁신을 양손에 쥐고 2030년에 도달할 이 거대한 가치 평가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시장이 이 흥미로운 기업의 롤러코스터 같은 궤적을 어떻게 쫓아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